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김은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주요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 경쟁력 비교와 한국과의 수출 경합도 분석입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첨단 혁신 기술 규현의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최근 코비드19, 자연재해, 미국의 제재 등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기존 미국, 유럽 중심 설계, 대만, 한국 등 아시아권 생산에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반도체 자립화와 생산 능력의 확대 등으로 인해 서플라이 체인이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록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고 있으나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시황 산업으로 이익 창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범용 제품의 차별화 또한 한계가 있어서 주요국들과의 격차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및 전공정 소재에 있어서도 미국, 중국, 대만보다도 그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패권 유지와 시스템 및 웨이퍼 등 비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슈퍼사이클, 코비드19, 글로벌 반도체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출현하는 최근 5년을 대상으로 무역특화지수 TSI, 현시 비교 우위 RCA, 수출 경합도 지수인 ESI 모형을 활용하여 세계 수출 경쟁력 추이와 한국과의 경합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수출 점유율은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가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 2020년 기준 종합 4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품목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2위, 시스템 반도체는 6위, 기타 소재 부품에서는 6에서 9위 등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당시 한국은 종합 2위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슈퍼사이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메모리 반도체의 D램과 낸드 플래시의 단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수출 규모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점유율이 한국이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현재는 종합 4위의 수출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봤을 때 한국은 18.6으로 세계 9.6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그러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TSI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TSI는 음액값을 가질 때는 수출 특화, 수입 특화, 양액값을 가질 때 수출 특화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한국의 ICT 부품의 TSI 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0.68까지 증가하면서 기타 주요국들에 비해서 지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2016년 열위에서 2017년부터 5위로 전환하게 되었고 다이오드와 실리콘 웨이퍼와 같은 소재 부품은 수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타이완은 시스템 반도체와 다이오드 등에서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일본은 직접 회로 부품, 트랜지스터, 개별 소자 부품, 실리콘 웨이퍼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기타 개별 소재에서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고 그 외 중국은 3개, 싱가포르 6개, 미국 5개, 독일 4개 품목에서 수출 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TSI 지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기존 0.68에서 0.52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점차 그 지수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코로나 이후로는 수입 특화 품목이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국들은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수입에 특화되어 있지만 그 지수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일본은 지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과 독일은 수입에 특화되어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CA 분석 결과입니다. 한국은 ICT 부품이 여타 품목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이오드와 개별 소자가 열의로 나타났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인 그 반도체 분야의 소재는 수입 특화이다. 여타 품목보다 한국 자국의 여타 품목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일하게 트랜지스터는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주요국들은 타이완과 싱가포르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교 우위에 있으나 지수가 상당히 좀 낮은데 이 지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개별 소자 부품에서 지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실리콘 웨이퍼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실리콘 웨이퍼 분야에서 1, 2위 기업이 모두 일본 기업으로 시네츠화학과 썸코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여타 품목에 비해서 열의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술력과 매출 규모에서는 미국과 독일 기업이 세계 최고이지만 실제 생산은 아시아권에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ESI 추이입니다. 한국은 중국, 타이완과 그 경합 관계가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는 세 번째로 경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심한 경합 단계까지는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중국과 가장 큰 경합도를 보이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타이완과 가장 큰 경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추세는 중국, 타이완, 말레이시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타이완 그리고 시스템은 타이완을 비롯해서 미국, 말레이시아 등이 한국과의 이 경합도 지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출 점유율의 경우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한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한국은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 2위를 그리고 비메모리권에서는 6에서 9위인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특화 지수의 분석 결과 한국, 타이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수출 특화로 나타났고 중국, 미국, 독일 등이 수입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시스템 반도체는 타이완, 소재 부품의 경우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우세하였습니다. 다음은 RCA 결과 한국,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과 독일은 열의로 나타났습니다. 주요국들의 지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만이 유일하게 2016년 대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SI 결과 한국은 중국, 타이완 등과 치열한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싱가포르의 지수가 상당 부분 높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과 시스템 반도체는 타이완과 치열한 경합관계에 있었고 그 지수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처럼 주요국들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합도 지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국들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패권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 및 웨이퍼 등 비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 제고를 위해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R&D 지원, 인재 양성, 기술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중견, 중소 팹리스를 육성하고 파운드리와 유기적인 구조를 구축하여 2030 종합반도체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지출이라고 하나 이행하지 않을 시오는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나 현재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 등을 볼 때 우리 한국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